행복한 라디오 JBC 중앙방송의 생방송 오늘 듣고 계신 지금 LA 시간은 10시 39분이고요. 동부 시간은 1시 39분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들은 알아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이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정보 플러스에서 교육에 대한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EGG 교육 컨설팅의 허인희 원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머더스데이 때문에 플로리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비몽사몽하네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네, 같이 비몽사몽하면서 좀 풀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질문들 탑 10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했어요. 오늘 좀 계속 이어서 할까 싶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8번째 거서부터 저희가 못했는데 그래요. 저도 이거 참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한 대학에다가만 early decision 또는 early action만 가능합니까? 네. 이제 두 가지 대학 원서를 낼 때요. 두 가지 애드미션 팔리시가 있거든요. 제너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early admission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제너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 원서를 내는 시기고요. early admission은 보통 10월이나 11월 달까지 원서를 다 끝내고 그 결과를 11월에서 12월에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크리스마스도 같이 가족이랑 지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여름에 준비를 많이 하고 11학년 때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early decision이나 early application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학교들을 apply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차이점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일단 글씨가 틀리다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틀리지 하는 생각이 들리네요. 네, 부모님들이 같이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early decision 약자로 ED라고 그러고요. early action은 EA, 그러니까 EDEA 그 early admission policy인데요. early decision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early decision은 딱 한 학교에다가만 early decision을 내는 거예요. 원서를. 만약에 그 학교에 합격이 되면은 꼭 그 학교에 가야 돼요. 그게 이제 계약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거기서 합격을 했는데 못 오게 됐다. 그러면 뭐 그 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early decision은 딱 한 학교에다가만 넣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정말로 가야 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early action도 많이 해요. early action은 여러 학교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 5월 1일 날 그 general admission 데드라인까지 그 원서를 대답을 통보를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 내가 일찍 넣어서 그러니까 학생이 일찍 넣어서 12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돈도 많이 세이브 되죠. 그렇죠. 예, 보통 general admission은 이제 3월 달이나 이제 4월 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early action은 12월 달에 딱 결과 알고 놀고 이렇게 가족이랑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리고 5월 달까지 이제 다른 학교 보통 학생들은 early action 한 2-3군데 넣고 거기에 이제 12월 달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더 추가로 다른 학교에다가 좀 그러니까 백업으로 이제 세이프티잖아요. 그렇죠. 네, 합격이 됐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애들한테는 좋아요. 학생들한테 early action 그리고 그 붙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렇게 되나요? 예, general admission보다 조금 나쁜 거는 이제 financial aid 있죠. financial aid도 4월 달에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이제 그렇죠. 기다려야죠. 마음의 짐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그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에는 그런 어떤 contract 안에 클로즈가 있어요. 만약에 가족에서 그 4월 달에 financial aid offer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 그 돈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그때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모든 학교의 결과가 나오면 financial aid, early decision, early application, early action, 그리고 general admission 그런 거 다 비교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아이들이 레귤러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찍 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유리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네. 통계적으로 말하면요. 네. early application 넣는 학생들이 약간 조금만 더 그 붙을 확률이 높아요. 예,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그때 원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일찍 준비를 하셔서 이번 여름에 네. 일찍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름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애플리케이션 저희 뭐 EGG 저희 이번 서머에도 프로그램 있지만 네. 일주일 동안 뭐 우리 11학년 올라가는 이제 12학년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애플리케이션 칼리지 리서치나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대학 원서를 낼 때 말이죠. 네.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만 원서를, 왜냐하면 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죠. 딱 한 학교 집어서 거기만 이렇게 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 군데다가 문어발처럼 쫙 다 뿌려내는 게 좋을까요? 딱 문어발처럼 내야 됩니다. 한 8군데 정도. 8군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비싸고 SAT 네. 시험 보는 것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낼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네. 모든 학교에다가 보낼 때마다.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에다가만 원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안전한 학교 한 2-3개 정도 네. 좀 안전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두세 군데 세이프티 스쿨 네. 그다음에 한 3-4개 정도 가능성이 있는 3-4개 정도 학교에 넣고 그다음에 좀 가능성은 그렇게 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붙으면 꼭 가고 싶다는 학교들 있죠. 네, 그 그렇죠. 리치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 3-4개 정도 네. 선택을 해서 총 다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하는 게 좋아요. 8개에서 11개 네. 정도. 그거는 이제 뭐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교들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고요. 네. 뭐 만약에 뭐 UC 쪽이나 UC는 다 애플리케이션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더 쉽죠. 그렇게 예, 되네요. 모든 UC에다가 다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한 8개 정도. 8개. 네, 8개에서 네. 11개. 네. 8개에서 11개 추리는 것도 힘들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3,000개 넘는 대학교에서 네. 그 8개 그 선택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부모님도 네.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텐데 그래도 가능성 있게끔 해서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행운이다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 항상 제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신 것들이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애들 보면은요. 보통 뭐 오케스트라 악장은 기본이고 신문사의 편집장도 기본이고 네. 또 무슨 스포츠 클럽의 리더도 하나씩은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꼭 리더를 해야지만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좋은 대학교로 가려면 모든 활동에 리더만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리더성 네. 별로 없는데 근데 네. 그렇지 않고요. 그 학생이 정말로 패션 있고 자기가 좋은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네. 활동에서 거기서는 리더 꼭 학교 회장 뭐 이렇게 네. 안 해도 되고요. 그 밑에 뭐 사무도 있고 뭐 재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것도 리더예요. 거기도 리더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하는 어떤 리더 포지션만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네. 그게 그래도 좋은 대학교로 많이 가요. 그리고 내가 네. 특별히 뭐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네. 축구의 그 패션 때문에 이제 리더가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액티비티나 내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클럽에서 네. 리더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만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네. 뭐랄까 다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서는 해도 그리고 그렇죠. 이제 꼭 리더가 괜찮아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흔적만 보여준다면은 괜찮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리더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에 네. 좀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도 아주 활동이 원활한 그런 아주 큰 클럽이 있고 또 네. 별 볼 일 없이 네. 활동도 미미한 그런 네.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미한 클럽의 리더라고 이름만 걸어놓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활동이 많은 클럽에서 이렇게 구성원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그럴 경우. 글쎄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클럽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어떤 클럽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엔 자기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다른 큰 클럽에 들어가서 그냥 participation, 그냥 내가 가서 활동만 뭐 토요일에 가서 사회봉사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클럽을 만들어서 뭐 한 3-4명 학생을 데리고 그 클럽을 조금 시작하는 것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큰 클럽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근데 만약에 큰 클럽에서 하면은 좋죠. 그것도. 그러니까 리더는 그 데피니션이 많아요. 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에 맞게 예,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학교 이제 지원할 때 보면 추천서 쓰잖아요. 네. 추천서는 항상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유명하거나 좀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거나 뭐 뭔가 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온갖 연줄 막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거는 절대로 안 좋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정치인이나 뭐 대기업 사장님한테 이렇게 받게 되면은 너무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학생이 그분 밑에서 직접 일을 안 했으면 그냥 어떤 이렇게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government 캘리포니아 거버너한테 추천서를 받았다. 어느 소치네거한테 받았다. 근데 직접 아너 소치네거에서 밑에서 일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했지만 어느 소치네거는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 학생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퍼스널리티라든지 그러니까는 오히려 나를 정말로 잘하는 뭐 피아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이름 없는 분들이 더 파워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이 친구가 열심히 동네 청소도 잘하고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걸 우리 동네 옆집 아줌마가 잘하신다. 네네. 옆집 아줌마가 추천서를 써줘도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옆집 아줌마는 이게 매일 자주 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옆집 아줌마는 좀 아마도 안 될 거고요. 네, 옆집 아줌마. 네. 보통 이제 추천서는 2개나 3개 정도를 요청을 해요. 학교 쪽에서. 그러면 그 중에 academic subject를 하나는 science나 math 선생님, 하나는 English나 history 쪽, 그리고 3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인데요. 3번째는 뭐 코치나 운동이나 클럽 활동, 학교에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의 선생님 3가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학년이나 11학년 선생님이어야 돼요. 12학년 때 선생님한테 가서 막 급하게 졸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어서 좋은 글이 나오겠네요. 네, 12학년 선생님들은 그때 원서 낼 때는 학교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서는 마감이 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뭐 한 2-3달밖에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9학년은 너무 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좀 그 원서 낼 때는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그분들이 제일 좋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요. 추천서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원서 쓸 때 또 그리고 이제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보면 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쓰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좀 잘 보이려고 본인의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멋지게 그렇게 꾸며서 쓰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대회에 나가서 한 동상 정도 받았는데 대상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런 거는 우리 특히 한국 학생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좀 과하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항상 솔직히 말을 해야죠. 그렇죠. 네, 솔직히 거기다가 적는데 적다가 보면은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죠. 혹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합격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종종 그 대학교 쪽에서는 그거 확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넘어갔는데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사회봉사, 인턴십 이런 것들을 시간에 이제 24시간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 시간에 얘가 어떻게 쪼개가지고 뭐 커뮤니티 서비스를 일주일에 뭐 40시간을 하고 인턴십도 40시간 이게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좀 더 많이 그거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교 쪽에서 컴퓨터 코치나 그런 네.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조언들 많이 주셨는데 이지지 교육 컨설팅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213-487-4344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지지 교육 컨설팅의 허인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